방금 소개받은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남편, 행복한 남자 박기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같은 한호를 해주시고 박수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주제를 가지고요. 자, 보이시나요? 평등, 존중, 소통, 배려, 용기라는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저를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의 이제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특히 여성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 아픈 상처를 이제 보듬어주고 또 케어해주고 또한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몇몇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어려운 한자인데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한자거든요. 혹시 무슨 한자일까요? 이런 분위기는 네가 질문했으니까 네가 답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어려운 한자예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쪽쪽 빨아들일 줄자라고 하네요. 쫄탁이라고 하네요. 줄탁동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줄탁동시. 쪽쪽 빨아주기도 하고 쪽쪽 쪼아줄 때 병아리가 이렇게 아래서 부화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명강사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좋은 강의 될 수 없다. 예, 눈치채셨어요. 예, 줄딱동시에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배가 보이시나요? 아마 왼쪽부터는 다리가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님! 저건 배도 아니고 다리도 아닙니다. 그러신 분 꼭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배도 될 수 있구나. 다리도 될 수 있네. 이게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있네요. 그쵸? 네네. 그리고 또 기타 치고 있는 멕시칸 또 아저씨, 아주머니 모습도 있고요. 여러 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운데 잔이 하나 있어요. 잔이 하나 있길래 제가 고등학교 가서 그랬죠. 야, 이거는 금으로 만든 금잔이야. 라고 했더니 한 애가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목소리 딱 깔더라고요. 술잔입니다. 그 아이는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학습되어 왔느냐, 어떤 문화 속에 자라왔느냐, 어떤 또래 집단,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분들은 두 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그 두 가지를 해제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를 못했죠. 뭘 못했을까요? 운전.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운전. 맞습니다. 운전이요. 네. 전 이럴 때 이렇게 하죠. 자, 선생님들 모두 두 손 이렇게 가슴 높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힌 선생님을 향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렇게 두 손을 가슴 높이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높여줍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자,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선생님을 향하시고 제가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요. 감탄사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저와 함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칭찬과 지지와 존경을 담아드리니까 기분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기분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폭력은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성폭력이 발생하죠? 왜 성희롱이 발생할까요? 왜 성추행이 발생하고 성매매가 발생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할까요? 상대를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하찮게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할 때 저는 모든 폭력은 예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죠. 운전 못하는 것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요, 혼자서는 운동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누가 함께 가야 된다고요? 남성. 정답 나왔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남성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운동 경기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디가드 해주고 동행해야지만 운동 경기장에 가서 운동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혹여나 20년 전, 30년 전에 성문화, 성잣대를 가지고 오늘 살면 어떨까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뭐가 보이세요? 주름살이 많은 메브리크 할머니 모습이죠. 이 그림만 나오면 다들 이렇게 뒤집어 보시더라고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전혀 다른 여왕 퀸이 됩니다.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조금은 더 건강한, 행복한, 살맛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조직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죠. 내가 못 사니까 우리 못 사는 나라인 줄 아셨죠? 우리 대한민국 상당한 부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10위 혹은 10위 이렇게 왔다 갔다. OECD 국가도 그렇죠? 정상들이 모이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주최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죠. 또 하나의 숫자를 봤어요. 또 하나의 숫자를 봤는데 세계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거, 세계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마다 성별 격차 지수라는 것을 세계 경제포는 매년 10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10월 말 정도에 계속 발표를 합니다. 자, 2013년도, 2014년도, 2014 이렇게 쭉 매년 나와 있어요. 자, 근데 2019년도에는 우리 미디어였을까요? 2019년도. 108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더 놀라셨어요. 앞에 있군요. 어쨌든 정답 나왔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경제 수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성별 교역제도, 또 좀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양성평등 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양성평등 순위는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매년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115위, 117위, 뭐 118위, 뭐 이 정도예요. 108위, 뭐 이 정도, 105위, 뭐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제 수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상대방의 그 형편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는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유리천정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위로 뭐가 보여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진급하려고도 하고 상위 직종에 올라가려고도 하는데 자꾸 뭐가 가로막는 게 있어요. 보이긴 하는데 유리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유리천정이라고 하죠. 이것이 OECD 28개국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이란 뭘까요? 자, 성이란 무슨 심일까요? 마음심 또한 몸생으로 되어 있는 게 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이 잘못되면 몸만 다칠까요? 아니요.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만 다칠까요? 가정의 행복이 빼앗기게 될 거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성에 관련된 두 가지 특별한 법이 있어요. 성매매 방지법, 성폭력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혹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 혹은 성폭력은 범죄 행위다. 우리 성은요,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은 성스럽고 고귀한 거죠. 네. 제가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6형제분들을 낳으셨어요. 6형제분들. 근데 6형제분들이 다 6남매를 낳았어요. 저희는 사촌들이 보면요, 36명씩이나 모여요. 36명의 사촌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대소사예요.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상을 당하거나 경사를 경험하게 될 때 많은 하객들이나 조문객들 오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뭐 의시될 때도 있어요. 애들 말로요, 뻐길 때도 있어요. 근데 36명의 사촌 중에서도요, 제가 할머니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증거를 대보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시골에 놀러 갔거든요. 한 7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뭐가 나올 때일까요? 옥수수가 막 이렇게 무르익을 때요. 할머니께서는요, 옥수수를 따다가 삶으셨어요. 삶으셔서 사촌들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제 옥수수 속껍질을 이렇게 싹 까보잖아요. 알이 촘촘했어요. 알이 컸다고요. 아, 이거 가지고도 증거가 안 된다고요? 겨울방에 갔어요. 겨울방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다락? 왜 이렇게 까치발들 열어봤던 기억나세요? 다락? 다락에 열어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꽃감이 있었어요. 약과도 있었어요. 초청도 있었어요. 저에게 한두 개씩 꼭 더 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요,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 너무 어린 나이였고 경향도 없었지만 제가 성인이 돼서 할머니 산소에 갔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장되셨어요. 나란히 비석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비석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량 박공 영자 록자 지묘라고 써 있었어요. 그 옆에 나란히 할머니 비석에는요, 전주 이씨 지묘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성함을 알 수 있나요?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죠. 제가 할머니 성함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주 이씨의 묘라고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요, 미량 박공에 무슨 록 영자 무슨 록 영록 지묘라고 분명히 써요. 이름 석자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비석에는요, 그냥 전주 이씨의 묘라고 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미량 박공이에요. 할머니요, 전주 이씨예요. 여러분, 씨하고 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분위기는 네가 질문했으니까 네가 답해봐라. 씨는 일반 성씨를 말하는 거죠. 공은요, 벼슬, 높이는, 공작을 말하는, 높이는 말이에요. 미량박공. 저는요, 두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남편 쪽의 집을 뭐라고 하죠? 시댁. 예. 빠르셨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시댁이라고 하죠. 아내 쪽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처가라고 하죠. 여러분, 가하고 댁은 어떤 차이가 있죠? 가는 집가자. 집가자. 예. 댁은 궁궐, 큰 집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이렇게 풀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저도 좀 큰 집에 살고 싶거든요. 근데 두 딸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냥 가에서만 살아야 돼요. 가에서만. 자, 양성평등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시는 선생님, 호응 잘해주는 선생님하고 제가 힘이 비슷비슷하면 폭력이 발생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힘이 월등하든지 제가 힘이 약하면 폭력이 발생합니다. 폭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폭력이에요. 힘이 불균형할 때 생기는 게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간사하다, 아, 그 사람 참 간사해라고 할 때 그 간자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여자 여자 세 개를 쓰면 간사할 거 아니에요. 요새 혐오란 단어가 많이 유행하죠. 혐오. 아, 혐오스럽다.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혐오란 혐자 앞에도 보면 여자 여자가 자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말 속에는요, 여자 여자가 들어가서 좋은 자 딱 한 자 있어요. 정답. 아, 조로. 정답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시다. 분명히 여자 여자가 들어갔어요.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 이게 낮추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우리 아까 할머니 얘기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할머니 산소 갔었는데, 할머니 이제 우리 막내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산소에 갔을 때, 제가 그분한테
할머니의 조남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조남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전주 이씨 지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주 이씨인데 이름도 성함도 전주씨래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의 이 전주씨였던 거예요. 제가 그 산소에서요 할머니 성함을 불러드렸죠. 전주씨! 가슴이 뭉클해 올라오더라고요. 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할머니, 평생을 85세 사셨거든요. 평생을 왜 이름 없이 살아가셔야 했을까? 아니, 왜 돌아가셔서까지 이름 없이 돌아가셔야 했을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중학교 때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이런 시간, 영어 시간에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탐 앤드 주디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탐과 주디의 이야기라고 해석하고 공부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레이디 앤 젠틀맨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 벌써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죠. 정작 영어를 쓰는 영미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숙녀, 신사,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요. 우리 문화는 절대 숙녀, 여성이 앞에 나올 수 없는 문화예요. 절대 앞에 나올 수 없는 문화입니다. 왠지 한켠으로 힘이 기울어졌어요. 힘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폭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놀러 가면 그 원두막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원두막에 가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원두막에 가서 놀이도 했죠. 그 전에는 그거는 이제 밤에 하는 거니까 낮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따로 놀았나요? 같이 놀았나요? 그 어린 시절에는 같이 놀았습니까? 네. 남녀 7세 부동석 따로 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어릴 때는요 따로 놀았어요. 그 남자친구가 이러죠. 엄지수를 하나 내밀어요. 그 편가르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켠에 있던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친구들만 가볼까요? 시작. 아, 안 해보셨군요. 네. 아, 네. 저희 어릴 때는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면 남녀 아이들이 따로따로 놀아요. 처음에요. 남녀 7세 부동석 절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주로 뭐하고 놀았는지 아세요? 고무줄 공기놀이 했어요. 여자친구냐 말뚝박기 했어요. 졸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놀고 나면요 해가 뉘엿뉘엿 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남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가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져야 됩니다. 자, 누군가는 망을 봐야 돼요. 숨바꼭질 아니에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누군가는 망을 봅니다. 소리. 우와, 소리. 정답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소리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거 꼭 들켜요. 표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두막에 계셨던 아저씨나 할아버지는 우리 혼내킵니다. 혼내켜요. 혼내킬 때 어떻게 혼내기가 몇 발자국 따라오시면서 혼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르신 자리는 그냥 죽으라고 주랭랑 쳤던 기억이 날 거예요. 혼만 내는 거예요. 혼만 주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실까요? 꼭 이런 말씀하시고 쫓아오셨어요. 이런 연놈들! 그러고 쫓아오셨어요. 혹시 선생님들 이런 놈년들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남을 비하시고 얕보고 깔보는 말에는 반드시 여자가 앞에 나왔을 거예요. 여성을 비하시켰어요. 혐오하는 말, 낮추는 말, 비하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들은 다 여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암선호가 뭔 뜻인지 아세요? 연암선호. 왜 이렇게 낯설까요? 남녀노소 하면 이렇게 편안한데 연암선호 하면 이렇게 왜 낯설어요? 우리 문화가 한쪽으로 기어쳤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의 이제 관계 사례를 통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바로 이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죠. 저는 큰 딸이 이제 6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아, 동안이시라고요? 아유, 이제 칭찬인 줄 알겠습니다. 6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산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다가 10번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13번, 15번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 뺨을 때렸어요. 아이 딱 한 대 때렸어요. 이 아이가 펑펑펑 울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그 아이가 감기를 푸는데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갔을까? 애가 좀 누그러졌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죠? 친구 같은 아빠처럼 더 잘해줬죠.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6년 전에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왜 혼례를 치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의사결정하고, 그쵸? 뭐 의사결정하고, 뭘 이제 뭐 계약도 하고, 뭐 이럴 때 상당히 예민해지잖아요. 그쵸? 결혼 앞두고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쵸? 의사결정할 것도 많고, 날카롭기도 하고. 결혼 앞두고 한 달 전에 제가 또 한 번 이 큰딸 앞에서 화를 냈었나 봐요. 큰딸 아이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제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그날 밤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다 잊어버릴 줄 알아요. 그런가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그 아픔 추억, 그 나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쓰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착각해요. 애들이 뭘? 아니에요. 모든 폭력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가정폭력이 근절되면 모든 폭력은 근절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폭력은요, 이거예요. 심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 차이, 심의 불균형한테 생기는 게 폭력이라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막 폭력합니다. 막 무시합니다. 얕봅니다. 폭력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부려먹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처럼 폭력인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또 나이로 인한 폭력도 있고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한 폭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심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폭력이 뭘까요? 성폭력은요, 성을 이용해서, 성을 매개로, 그쵸? 상대방에게 힘을 가하는 거죠. 여기 힘에는 위계와 위력이 있습니다. 쌍방일까요? 아니겠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거를 우리는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폭력에는요, 크게 성폭행이 있고요, 성추행이 있고요, 또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폭력은 계속 증가할까요? 네,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요, 성폭력이 있었어요. 이 성폭력이 증가합니다. 왜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도, 의무교육을 계속 받으면서도 왜 성폭력이 줄지 않을까? 체계화되지 않아. 네.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답변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주 큰, 중대한, 뭐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신고 같은 거 잘 안 했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조그마한 경미한 문제도 다 성폭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신고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 가해자 혹은 행위자라고 하거든요. 자,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몇 %라고 그래요? 83% 혹은 어떤 통계는 87% 얘기합니다. 어쨌든 80% 이상은 아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피해 장소를 봤더니 거주지예요. 거주지가 뭐죠?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요? 어떤 분은 어떻게 우리 집이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니에요. 자, 가해자의 집 아니면 피해자 집이에요.
거주지가 전체 그 유형 통계 중에 64%가 나오는데요. 가해자 집안이 피해자 집으로 나눠져요. 이러면 가해자 집안이 피해자 집이라는 건 둘 사이가 어떻다? 가깝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는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는 사이, 가까운 사이가 80% 이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96%예요. 제가 이 분야의 강의를 16년 됐거든요. 제가 강의 처음에 할 때는요, 남성 피해자는 0.04%였거든요. 작금에는요 4%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100배나 뛰었어요. 10년 사이에 100배가 뛰었어요. 남성 피해자의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지금의 남성 피해자의 증가율이 상당히 급 상승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 저녁 뉴스에 남성 피해자가 10% 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저를 기억하세요. 제 예언이 딱 맞았다고요. 자, 남성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피해는 여성이에요. 아동 피해가 높을까요? 어른의 피해가 높을까요? 아동도 96%. 장애인의 피해가 높을까요? 비장애인의 피해가 높아요. 장애인도 96%.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우리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낮은 성인지 감성, 즉 쉽게 얘기할게요. 양성평등 의식이 낮으면 반드시 이러한 폭력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폭력들은 특히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경험이 또한 성폭력으로, 성매매로, 또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동영상 잠깐 보고 갈까요? 네, 허락에 한 동영상, 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가해하는 분이 피해자분한테 허락받고 하나요? 일방적이지 않나요? 허락받지 않으면 이제는 범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쓰면,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는 신모 소설가가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 이분을 한국을 내놓으라는 소설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본의 원작을 폐기했었대요. 위작이죠. 표절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3년 전에 우리 영재, 16세 영재 청년 아이가 박사학위가 나올 뻔했어요. 한국에는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였죠. 근데 그 박사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왜요? 표절에 걸렸어요. 표절에 걸렸어요.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486개의 각주 썼거든요. 486개 엄청나죠? 제가 글을 쓰려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왜? 이미 다 누군가가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누구 글을 인용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없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표절인 거죠. 제가 타겟이 안 돼서 그렇죠. 제가 타겟만 되면요, 다 추적됩니다. 제가 타겟이 안 돼서 그렇지, 타겟만 되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누구와 어느 식당에 가서 어느 메뉴를 시켜 먹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타겟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는 들키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요. 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는. 작금의 우리 상황을 많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유력한, 유능한, 뭐 아주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분들이 이런 문제로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국내적인 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국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스트로스칸이 있죠. 이분은 우리에게 외환의 길을 가져줬던 장본인입니다. IMF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호똑했을까요? IMF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지지난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어요.